YSA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미적분학 단원에서 선적분, 그린의 정리, 매개변수 경면의 면적, 공면적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변수 함수 f가 t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x와 y라는 곡선 C 위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그럼 다음과 같이 편의상 두도록 할게요. 자, 이 곡선 C 위에서 이변수 함수 f에 대한 선적분을 디파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선적분이란 곡선의 길이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이거는 곡선의 길이입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극한을 이변수 함수 f에 대한 곡선 C 위에서의 선적분이라고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해석학 혹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정적분에 대한 개념이 함수의 도메인인 구간을 분할해서 그 분할된 부분 구간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의 곱, 이거에 대한 급수에 대한 극한이 수렴할 때 이 수렴값을 함수 f에 대한 도메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라고 정의하듯이 선적분은 곡선의 길이, 곡선 위에서 함수 f에 대한 함수값을 곱한 극한 값을 곡선 위에서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선적분이라고 한다는 것. 그럼 노트할 내용은 곡선의 길이,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곡선의 길이는 곧 호의 길이죠. 아크랭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는 거. 그러면 곡선 위에서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선적분에 대한 계산을 이 급수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곡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구간 위에서의 적분. 왜냐? 곡선의 매개변수 t가 a와 b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적분에 대한 곡선의 길이 위에서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표현이 됩니까?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에서부터 B까지 F의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그리고 곡선의 길이 X', T에 대한 놈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크랭스에 대한 디퍼렌셜을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ds 디퍼렌셜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아크랭스에 대한 디퍼렌셜은 미분계학에서 또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곡선 C라는 벡터 방정식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변수 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곡선 위에서의 선적분.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선적분에 대한 데피니션과 선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로는 이 곡선 C가 만약에 X축 위에 곡선이라면, 즉 출발점이 A,0, 끝나는 점이 B,0입니다. 그러면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나요? X성분이 T, Y성분이 0입니다.
t는 a에서 b까지. 그러면 ds, 디퍼런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디퍼런셜이 어떻게 나오나요? x 프라임 t에 대한 벡터 놈에 dt로 주어지죠. 자, x 프라임 t에 대한 도함수 1이죠. 크기 1입니다. 따라서 뭐로 주어질 거냐면은 dt. 아크랭스에 대한 디퍼런셜이 t에 대한 디퍼런셜. x축. 그러니까 바로 x축 위에서에 대한 선적분은 x에 대한 적분으로 바뀐다는 거. 선적분의 특수한 경우죠. 그리고 이변수 함수가 만약 곡선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변수 함수가 양수라면, 음이 아니라면, 그림을 보세요. 곡선 C를 따라서 함수값은 높이가 되죠. 바로 이 커튼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선적분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 구간 위에서 적분한다. 곡선 위에서 적분한다. 의미를 아시겠죠? 구간 위에서 적분한다는 의미는 급수에 대한 극한을 적분으로 디파인하기 때문에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한다는 의미다. 선적분, 곡선 위에서 적분한다는 의미는 곡선의 길이, 호의 길이를 곱하는 거다. 방금 서두에 벡터 미적분학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 공면적분이었잖아요. 그럼 공면적분은 뭐겠습니까? 공면의 넓이 위에서 적분하는 거예요. 공면의 넓이 위에서 삼변수 함수에 대한 높이. 선적분은 곡선의 길이 위에서 이변수 함수의 높이, 즉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음이 아닐 때 높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선적분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유용한 결과로는 우리 중적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서로소인 영역에 대한 합집합으로 새로운 영역 D가 표현됐을 때는 마치 적분 구간의 성질처럼 성립한다. 무슨 소리냐? D1 영역과 D2 영역이 서로소인데 D1 영역과 D2 영역의 합집합이 D로 나타나면은 D1 영역에서의 중적분과 D2 영역에서의 중적분의 합은 마치 영역 D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거. 적분 구간의 성질하고도 유사하죠. 이걸 왜 다시 언급했을까요? 선적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C1이라는 곡선, C2라는 곡선, C3, C4, C5 이러한 곡선을 C로 둔다면 C는 바로 C1, C2, C3, C4, C5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대 쓰는 용어가 또 구분영속, piecewise continuous. 그러면 곡선 C 위에서의 선적분은 C1, C2, Cn에서의 선적분의 합과 같다는 거. 적분 구간의 성질, 적분 영역의 성질, 선적분 또한 구분 연속인 곡선 위에서의 선적분들의 합과 같다는 이 성질이 성립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단원에서 언급할 공면적분에서도 구분 연속인 공면 조금 이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노트할 다섯 번째로는 선적분에 대한 x와 y가 t에 대한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x축 위에서의 선적분, 그러면 x에 대한 치환으로 생각했어도 되겠죠. y축 위에서의 선적분, y에 대한 치환적분. 단순 치환적분이 되는 겁니다. 선적분이. x축 위에서의 선적분, y축 위에서의 선적분. 곡선이 x축 위에 놓이는 거잖아요. 곡선이 y축 위에 놓이는 겁니다. x에 대한 치환적분, y에 대한 치환적분이 되겠다.
선적분이. 선적분에 대한 데피니션, 곡선의 길이 위해서 곡선의 길이가 곱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급수에 대한 극한을 선적분으로 디파인했고, 이 급수의 극한으로 선적분을 계산하는 게 지나치게 번거롭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이용한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선적분을 계산하더라. 그리고 선적분의 성질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선적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선적분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다 그러면 간소화되죠, 노테이션이. 자, 이그젠플이 기출문제입니다. 2002학년도 12번 세트형으로 출제된 것 중에 2번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알파라는 곡선이 t라는 매개 변수로 벡터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곡선 알파 위에서의 선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거를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y, z, x, y라는 벡터 함수와 dx, dy, dz 벡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아, 그러면 x 성분이 t, y 성분이 t, z 성분도 t. 그러면 각각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이 되죠. 그 말은 x축 위에서의 선적분, y축 위에서의 선적분, z축 위에서의 선적분인 마치 치한적분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t에 대한 매개 변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자,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아, 그러면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t에 대한 단일 매개 변수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이 된다. 선적분이. 따라서 결과는 5분의 8이 나오겠습니다. 선적분의 기본 정리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응되는 겁니다.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f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의 의미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함수 f 위의 점에서의 법선 벡터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벡터 방정식 곡선 C 위에서의 선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지인가요? 바로 되지 않나요? 자, 이 선적분에 대한 표현만 익숙한 형태로 나타내면. 자, 그럼 익숙한 형태로 나타내 볼까요? 자, 그레디언트.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벡터 방정식 x에 대한 디퍼런셜. 그러면 자, 그럼 내적을 계산하면은 fx의 dx 더하기 fy의 dy 더하기 fz의 dz죠. 자, x에 대한 선적분, y에 대한 선적분, z에 대한 선적분이에요. 그러면 제한적분이나 마찬가지죠. t에 대한 매개 변수에 대한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 fx. 그러면 dx에 대한 디퍼런셜 x 프라임 t dt죠. 그러면 x 프라임 t dt입니다. 마지막에 묶어버릴게요. 이걸 x 프라임으로 쓰지 말고 dt분의 dx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fy의 dy 오브 dt 그 다음 dz 오브 dt.
바로 뭡니까? 함수 f에 대한 체인룰이 적용이 되죠. 제일 앞에 것만 다시 써볼까요? df of dx에 dx를 dt에 대한 미분을 했습니다. 체인룰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f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x, y, z 성분을 t에 대해서 다시 미분했습니다. 체인룰. 그러면 이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f의 t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dt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죠. 그럼 미적분하기 기본 정의가 바로 적용이 되나요? f의 벡터 함수 xb에 대한 함수값에서 벡터 함수 xa에 대한 함수값을 뺀 것 같죠. 바로 나오잖아요. 아,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레디언트, 그 다음 곡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한 디퍼런셜, 내적 함수 f에 대한 체인룰. 그러면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선적분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이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016학년도 전공의 4번 문항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주어진 곡선 딱 보세요. 그림이 C1, C2, C3. 그러면 이 선적분은 세 번 해야 되죠. C1 곡선 위에서, C2 곡선 위에서, C3 곡선 위에서. 뻔히 보이는 함정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계산해도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에서는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푸느냐가 관건이죠. 왜? 이 문제만 풀 게 아니잖아요. 아,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묻는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요, 피적분 함수가 선적분의 기본 정리 형태로 나타나야 되죠. 무슨 소리냐? df over dx, 이 변수 함수 df over dy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성분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3 더하기 y에 2x, 2의 x, 이렇게 표현되는 f라는 벡터 함수가 존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벡터 함수가 찾아지면 바로 선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 아, f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디퍼런셜에 대한 내적. 그럼 선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가 바로 적용이 됩니까? 끝나는 점이 0,2죠. 그럼 f의 0,2, 이 함수값에서 f의 출발점이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 빼면 되잖아. 참고적으로 그레디언트 f에 대한 이와 같은 f라는 함수를 포텐셜 펑션이라고 하죠.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해지십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df over dx, 그러면 x 성분에 해당되는 3 더하기 yx, df over dy, y 성분에 대한 2x. 그러면 x 성분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적분, x에 대한 적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수는 y 마이너스 함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트릭은 복소 해석학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할 거예요. 코시 리만 이퀘이션에서 만족하는 함수를 찾기 위해 y 마이너스 함수라는 거.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y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하겠죠. 왜냐하면 y에 대한 편도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g'y는 0이 돼야 되겠습니까?
gy는 y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g'y가 0입니다. 그러면 g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변수 함수 fxy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k는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k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적분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 정적분 값 계산하듯이 비적분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에 대한 상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사라지니까.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에 해당되는 선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였습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F에 대한 포텐셜 펑션을 찾았죠. 그러면 선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 끝나는 점에서 출발점을 대한 함수값을 빼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계산 결과는 8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그림 정리인데 그림을 바로 볼까요? C라는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계인 영역 D가 형성이 되죠. 방금 선적분을 배웠었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방금 선적분에서는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 위에서의 선적분을 계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곡선이 단순 닫힌 곡선이에요. 그러면 단순 닫힌 곡선 위에서의 선적분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그린 띠아름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 구간에 대한 아래끝과 윗끝을 결정짓기 위해서 곡선에 대한 방향을 디파인할 겁니다. 전통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단순 연결 영역에서는 문제될 게 없죠.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런데 이 단순 연결 영역에 구멍이 뚫릴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구멍을 감싸도는 요 경계곡선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 명백히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거를 C'이라고 둘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 연결 영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다준 연결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의 시계 반대 방향을 어떻게 디파인할 거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다시 그릴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다가 이 영역의 경계곡선의 시계 반대 방향을 디파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지금 처음 주어져 있는 게 C라는 곡선하고 이렇게 C'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런데 새롭게 경계곡선을 디파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빗금친 부분의 영역에 대한. 자, 그러면 바깥의 경계곡선에 대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자, 근데 안쪽 경계곡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뭐냐? C 여기 C'인데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추가해요. 그러면 A, B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C에서 출발했어요. C에서 출발해서 A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의 방향. 자, 그러면 A에서 B, 요 점을 B라고 둘까요? 그러면 유니온 A에서 B.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라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중연결 영역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심장 쪽에 영역을 두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영역이니까. 영역을 왼쪽에 두고 걷는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디파인한다. 전통적으로. 그러면 유니온 원래 정의되어 있는 곡선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C'. 그럼 한 바퀴 돌고 다시 B에서 A로 나오겠죠? 자, 이 지금 곡선이
다중 연결 영역에 대한 비큼치 부분에 대한 시계 반대방의 경계 곡선에 대한 디파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벡터 미적분학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복소 해석학에서 복소 평면에서 또 주로 사용할 개념입니다. 자, 다시 단순 연결 영역 경계 곡선 C 위에서의 선적분을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인 단순 연결 영역 D 위에서의 중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닫힌 곡선 C 위에서의 선적분 결과와 단순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D 위에서의 중적분에 대한 결과가 같다는 게 그린 띠어럼입니다. 그리고 선적분할 때의 피적분 함수와 중적분할 때의 피적분 함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주어지는 거예요. 디퍼런셜 dx에 대한 p는 y에 대한 편도함수, 디퍼런셜 dy에 대한 q는 x에 대한 디퍼런셜. 그린 띠어럼입니다. 정말 편리해요. 선적분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왜? 우리 지금 중적분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한 선적분을 유계인 영역 D 위에서의 중적분으로 계산할 텐데 그 유계인 영역이 뭐로 주어질 거냐면은 원판으로 주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좌표 변수 변화. 제한된 문제로 출제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노트할 내용은 이 중적분에서 이 피적분 함수가 1이 되면은 피적분 함수가 1이에요. 그럼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역에 대한 면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제한적이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P가 0, Q가 X. P가 마이너스 Y, Q가 0. P가 마이너스 2분의 1 Y, Q가 2분의 1 X. 그래서 마지막 경우로 많이 사용하는데 단순 연결 영역 D에 대한 넓이는 중적분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적분으로 간단하게 또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혹은 첫 번째 형태로 쓰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인테그랄 C의 X dy. 마지막 형태로 쓰면은 곡선 C 위에서 마이너스 Y에 대한 선적분.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형태다. 증명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적분 영역에 대한 중적분 계산할 때 적분 순서를 반복 적분하기 위해서 X축의 정사형, Y축의 정사형 했을 때 단일 구간, 그래서 단일 구간에 나온 적분을 마지막에 썼습니다. 이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형태의 적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적분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고려를 한다는 거. 그러면 X축의 정사형 하면은 단일 구간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중적분에서는. 지금 적분의 이 증명이 된 아이디어는 선적분 따로 중적분 따로 해서 결과값이 같다는 거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X에 대한 선적분. 그러면 C1, C2, C3, C4에 대한 선적분이죠. X에 대한 선적분일 겁니다.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C1 곡선 위에서의 X에 대한 선적분입니다. 그러면 C1 곡선은 X가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곡선에 대한 방정식을 G1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C1 곡선 위에서의 X에 대한 선적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까?
자, 그런데 C2와 C4는 X가 상수죠. X가 상수입니다. X의 변해량이 없어요. 그럼 C2하고 C4는 선적분의 결과가 0이죠. 주의해야 될 거는 C3에 대한 선적분이에요. 지금 C1, C2, C3, C4는 영역 D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의 경계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C3에 대한 선적분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C3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X에 대한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C3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매개변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선적분에 대한 또 성질이 마이너스 C3. 그러면 이거는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 구간이 바뀌겠죠. 이 결과하고 같아지겠다. 선적분에 대한 성질입니다. 직관적으로 딱 보여지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C3라는 곡선 위에서의 선적분. 그러면 C3 곡선에 대한 방정식이 G2X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단순 연결 영역 D의 경계곡선 C 위에서에 대한 선적분이잖아요. 그럼 C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C1 유니온 C2 유니온 C3 유니온 C4 선적분 4번에 대한 합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C2와 C4는 0이라는 거. 그러면 C1과 C3에 대한 적분의 합으로 주어지는 거죠. C2와 C4는 0일 겁니다. 그러면 C1 위에서의 선적분, C3 위에서의 선적분. 계산해놨죠? 자, 이제 중적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중적분 하는 거를 여기서 바로 해버릴까요? 중적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중적분 따로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해버립시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A, B에 대한, X에 대한 적분이에요. 자, 이거를 반복적분의 개념을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Y가 G1X, G2X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적분구간의 윗끝을 G2, 아래끝을 G1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 적분, Y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G1X, G2X. P의 Y에 대한 편도함수. 그럼 Y에 대한 적분. 그럼 Y에 대한 미적분하기의 기본 정리를 쓴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단순 연결 영역 D 위에서의 P의 Y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중적분 값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곡선 C 위에서의 X에 대한 선적분 값이 증명이 됐죠. 이제 남은 거는 곡선 C 위에서의 Y에 대한 선적분입니다. 그러면 그림 띠어름의 정리 결과가 증명이 됩니까? 자, 혹시 안 보이실까봐 제가 또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중적분을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P의 Y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중적분입니다. 그러면 X축에 정사행하면 단일 구간이기 때문에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반복적분입니다. P의 Y에 대한 편도함수니까 Y에 대한 미적분항에 대한 기본 정리. 정리하면은 방금 언급한 결과 나옵니까? 이제 두 번째는 해보셔야 되겠죠. 저 또한 강의를 하면서 대학 교재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되므로 독자에게 맡긴다는 거.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 맡긴다는 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완벽히 여러분께 될 겁니다. 따라서 단순 닫힌 곡선 C 위에서의 이와 같은 선적분한 결과는 단순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D 위에서의 이와 같은 중적분의 결과와 같다는 그린 띠에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적분과 관련된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그린 띠에럼을 이용하는 문제라는 거. 그 이그젬플을 보기 전에 단순 연결 영역 D에 대한 에어리어는 선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린 띠에럼에 의해서 결과 기억나시나요? 인테그랄 곡선 C, 단순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입니다. 중적분으로 계산하지 않고 선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2분의 1 xdy 빼기 y dx 혹은 xdy 혹은 마이너스 y dx. 타원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 그러면 이 타원에 의한 유계인 영역에 대한 넓이 a는 xdy 혹은 마이너스 y dx 혹은 2분의 1 xdy 마이너스 y dx.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ab 파이로 나타납니다. 그린 띠에럼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이그젬플입니다. 자, 선적분 계산해야 돼요. 근데 곡선을 보니까 단순 닫힌 곡선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XY 평면에서 원점에서 1,0, 1,0에서 0,1, 0,1에서 다시 0,0. 단순 연결 영역이죠. 선적분을 하려면 3번을 해야 돼요. 하나, 둘, 3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 삼각형 영역에서 중적분으로 계산하자. 그럼 더블 인테그럴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든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든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띠에럼을 적용시키니까 비적분 함수가 y로 딱 나오네요. 그럼 이건 반복 적분으로 계산하면 되죠. y에 대한 적분 한 다음 x에 대한 적분. 따라서 선적분해야 되는 결과를 중적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린 띠에럼을 이용해서 6분의 1. 안 그러면 선적분을 3번을 해야 된다. 그린 띠에럼을 적용하는 선적분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그젬플입니다. 자, 이번 개념은 매개변수 곡면의 면적으로서 마지막 단원인 곡면적 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 단원인 다중적분 단원에서 다중적분에서의 변수 변환, 야코비안 개념 설명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먼저 곡면이란 UV에 대한 이변수로 나타나는 벡터 방정식, 벡터 함수를 곡면이라고 하는데 U에 대한 편도함수와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이 외적이 0이 아닐 때 이러한 곡면을 스무스 서피스 혹은 레귤러 서피스라고 합니다. 정칙 곡면. 미분계학에서 주로 사용할 개념이에요. 자, U에 대한 편도함수와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이 0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곡면 위의 점에서의 법선 벡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공면을 정치 공면이라고 한다. 스몰스 서피스. 그리고 이 법선 벡터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X라는 정식 공면입니다. 좌표 공간에서의 도메인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메인을 X축에 대해서 분할, Y축에 대해서 분할.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공면, Y축에 대한 분할. 그러면 Y를 상수로 보는 거죠. X축에 대한 분할은 X를 상수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공면에서 X, Y를 상수로 본다는 것은, X를 상수로 본다는 것은 X 이퀄 상수인 평면과 공면과의 교선. 그러면 V에 대한 편도함수죠. 자, Y를 상수로 본다는 것은 Y 이퀄 상수인 평면과 공면과의 교선. U에 대한 편도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그려보면은 V에 대한 편도함수, U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접선 벡터를 두 벡터로 하는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 두 접선 벡터의 외적 방향, 외적의 크기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개념은, 외적에 대한 개념은 다음 강의 과목인 선형대수학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외적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 이 저평면의 넓이가 바로 이 공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평면의 넓이를 이 적분 영역에서 적분하면 공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U에 대한, 공면의 U에 대한 편도함수, 공면의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 이 외적의 크기가 다중적분에서의 변수 변환에서의 야코비 해안에 대한 절대값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럼 외적은 행렬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물론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데피니션이 근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식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그런데 외적의 크기 계산할 때 제한된 시간의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특수한 형태로 대부분 출제가 돼요. 행렬식 계산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공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X성분이 U, Y성분이 V면 Z성분은 UV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X성분이 U, Z성분이 V, Y성분이 UV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요? Y성분이 U, Z성분이 V, X성분이 UV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공면을 수학자 이름을 따서 몽주 패치라고 합니다. 몽주 패치에 대한 법선 벡터는 실질적으로 행렬식으로 계산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자, 이걸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법선 벡터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미분계약에서는 접평면과 관련된 노멀 커베처를 계산할 때 값이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선 벡터를 이거로 선택하느냐 이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몽주 패치로 표현되는 곡면에서는 굳이 법선 벡터를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거. 만약에 y 성분이 UV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은 법선 벡터가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 법선 벡터가 Z 성분이 UV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면 Z 성분이 1, X 성분, Y 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Y 성분이 1로 주어지겠죠? 마이너스 FU, 마이너스 FV. 혹은 마이너스 1, FU, FV로 주어진다는 거. 기억하기 뭐 간편하죠?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매개변수 곡면에 대한 곡면의 넓이였습니다. surface area. 뭐 표면적이라고 하면 더 익숙하신가요? 겉넓이. 곡면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을 피적분 함수로 하는 중적분이 바로 곡면의 겉넓이가 되겠다. 중적분 개념을 쓰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학부과정 캘큘러스 시간에 아마 다뤘었을 거예요. 실린드리컬 쉘 메서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또는 와셔 메서드. 이그젠플로 한번 풀어볼까요? 평면 아래에 놓이는 포물면의 겉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포물면 스케치가 됩니까? 다음과 같이 스케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포물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몽주 패치죠. Z성분이 X성분과 Y성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럼 법선 벡터. 굳이 행렬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죠? 몽주 패치이기 때문에. 법선 벡터의 크기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중적분이 이 곡면의 겉넓이였습니다. 이 곡면에 대한 XY 평면에 대한 정사형이 원판으로 주어지네요. 그러면 중적분은 극좌표 변수 변환. 반지름 R에 대한 범위는 0부터 3까지.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8까지.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R, DR, G세타. 자, 법선 벡터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행렬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렬식 계산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형대 수학 시간에 상세히 살펴본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행렬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할 겁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행렬식 계산하는 게 간단치 않아요.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만 지극히 간단할 뿐입니다.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는 거. 그래서 이전 시간에 다중적분에서의 변수 변환, 야코비안 계산할 때 이변수 함수에 대한 야코비안만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만 출제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크기를 중적분하면 되죠. 극좌표 변수 변환입니다. 그럼 R에 대한 적분 따로, 세타에 대한 적분 따로. 극사각형이기 때문에. 표변이 dr. 따라서 볼면에 대한 겉넓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좀 숫자가 단순하진 않네요. 매개변수 곡면에 대한 겉넓이, surface area. 중심 아이디어는 곡면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중적분이 곡면의 겉넓이가 되겠다.
벡터 미적분학 마지막 개념입니다. 방금 다룬 곡면의 건널비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미 언급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곡선 C에 대한 이변수 함수에 대한 선적분은 곡선의 길이,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T에 대한 매개 변수는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 선적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바뀌지요. F의 XT의 곡선의 길이. 이게 선적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곡면적분은 곡면의 넓이 위에서, 즉 건널비 위에서, 방금 그래서 건널비 계산했었습니다. 곡면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피적분함수로 한다. 그리고 곡선에서 구분 연속인 곡선, piecewise smooth continuous curve, 구분 연속인 곡면, 노트할 내용은 단일 변수에 대한 적분 구간, 좌표 평면에서의 적분 영역에 대한 서로 소인 부분 집합들에 대한 합집합, 그리고 구분 연속인 곡선, 마지막으로 구분 연속인 곡면. S라는 곡면이 S1, S2, Sn이라는 곡면으로 표현될 때, 물론 중첩되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단일 곡면 S 위에서의 곡면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이런 곡면 적분을 여러 개의 곡면으로 이루어진 곡면을 단일 곡면 위에서 적분하는데, 이 곡면 적분을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곡면 위에서의 곡면 적분을 하는데 캐피탈 F라는 벡터 함수에 대한 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벡터 함수가 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면 적분은 곡면의 경계곡선 C라는 곡선에서의 선적분과 같다는 게 바로, 그러면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디퍼런셜, dx, 이게 스톡스 티어럼입니다. 마치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선적분은 그린 띠어럼. 그린 띠어럼의 벡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곡면으로의 확장된 버전이 바로 스톡스 띠어럼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곡면 적분을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세 개의 곡면입니다. 자, S1이라는 곡면이라는 것은 Z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직원 기둥입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S1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바로 주어지죠. X로 사용해도 되고 Y로 사용해도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타로 사용하면은, 혹은 T로 사용하면은 코사인 T, X 성분이 코사인 T, Y 성분이 사인 T, Z 성분은 높이가 되겠죠. 1 더하기 X까지. 그러면 1 더하기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혹은 세타로 나타낸다든지. 곡면 S1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나와야지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 이 피적분 함수를 중적분하는 게 곡면의 넓이가 되니까. 그리고 S2라는 곡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원판입니다. Z가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Z에 대한 곡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S3라는 이 평면 G = 1 더하기 X. 그럼 XY 평면에 정사형시키면 원판으로 나타나니까 XY
평면에서는 극좌표로 주어지네요. 그죠? x 이퀄 r 코사인 세타, y 이퀄 r 사인 세타. z는 1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r은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S1에 대한 공면적분과 S3에 대한 공면적분, S2에 대한 공면적분은 0일 테니까. 그러면 공면 S에 대한 공면적분의 값이 계산이 되겠죠. 공면적분 실질적으로 계산에는 명백한 이그젠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몽주 패치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렬식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산은 선형대 수학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공면적분을. 먼저 S1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이 변수를 세타와 Z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세타에 대한 편도함수, Z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 이 크기가 바로 피적분 함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S2라는 원판. 이건 뭐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죠. 피적분 함수 Z에 대한 공면적분이니까 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3라는 평면. 이 변수를 R과 Z로 선택했습니다. XY 평면에서는 극좌표죠. 자, 먼저 공면 S1에 대한 세타와 Z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 크기. 네. 이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자, 크기 그러니까 1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중적분. 반복적분이죠. Z에 대한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적분. 그러면 2분의 3파이로 나온다는 거.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은 전형대 수학 과목에서 단원별 개념 정리해서 상세히 다룰 겁니다. 공면적분은 공면의 넓이 위에서 적분하는 거다. 그런데 공면의 넓이는 공면의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비적분 함수로 하는 중적분이 공면의 넓이가 되겠다. 이것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XY 평면의 원판인 S2라는 공면에서의 공면적분은 Z라는 피적분 함수가 0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S3라는 평면. R과 세타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을 계산하면은 그럼 이 외적의 크기에 대한 중적분이 S3라는 평면 위에서의 공면적분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중적분 계산할 겁니다. 극사각형이네요. R과 세타에 대한 적분을 따로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R과 세타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복적분, R에 대한 적분, 세타에 대한 적분. 혹은 순서 바꿔도 되죠. R에 대한 적분 먼저 했습니다. 반복적분. 그러면 계산하면은 루트 2파이. 따라서 우리는 S라는 공면 위에서의 공면적분이니까 S1 공면적분에 대한 결과, S2에 대한 공면적분에 대한 결과, S3 공면적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공면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공면적분 개념을 끝으로 벡터 미적분학 단원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벡터 미적분학에 대한 리뷰할 개념은 첫 번째가 선적분이었죠. 선적분이란 곡선의 길이 위에서 적분하는 거다. ds가 아크 랭스 펑션에 대한 디퍼런셜입니다.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선적분을 편리하게 계산한다. 곡선의 길이 자, 그런데 이 곡선이 단순 닫힌 곡선입니다. 그러면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한 단순 연결 영역이 나오므로 이 선적분은 단순 연결 영역 뒤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게 그린 띠아로. 그러기 위해서는 선적분이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야 되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질 때. 자, 그러면 중적분에 대한 피적분 함수는 Q를 X에 대한 편도함수, P를 Y에 대한 편도함수. 이거의 차죠. 그린 띠아로. 마지막으로 곡면 적분은 곡면의 넓이 위에서 적분하는 거죠. 삼변수 함수에 대한 곡면 적분입니다. 그러면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게 곡면의 겉넓이. 곡면의 겉넓이란 곡면의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의 외적의 크기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중적분이 곡면의 겉넓이가 되겠다. 자, 그러면 곡면 적분은 어떻게 한다? U와 V가 정의되어 있는 도메인 위에서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이거에 대한 중적분이 되겠죠. 곡면의 넓이, 곡면 적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또 곡면 적분은 주로 또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은 미분계학, 가우스, 보넷, 포뮬러에서 사용할 겁니다. 지금까지 벡터 미적분학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을 끝으로 벡터 해석학 단원별 개념 정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벡터 해석학 단원별 개념에 대한 리뷰는 다변수 함수의 연속,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과 연속, 단일 변수에 대한 극한과 연속의 차이는 단일 변수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딱 두 가지 경로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과 연속은 평면의 한 정점에 근접해 가는 경우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경로를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그래서 델타라는 양화실수 델타라는 원판을 선택하죠. 델타라는 양화실수에 대한 원판을 선택하기 전에 극한값이 다른 경로의 존재 유무, 이걸 따지는 아이디어가 가장 직관적인 경로인 X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혹은 임의 직선, 마지막으로 곡선 경로. 이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극한값이 같으면 양화실수 델타라는 원판을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극한과 연속이 파악되시겠죠. 그러면 다변수 함수의 미분, 극한과 연속에 대한 다변수 함수의 미분은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 도함수를 확장하죠. 방금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X축 경로, Y축 경로, 직선 경로, 곡선 경로를 따진다는 것은 하나의 변수를 상수로 본다는 것. 상수로 본다는 의미는 Y를 상수로 본다는 것은 Y꼴 상수인 평면과 곡면과의 교선.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는 y꼴 상수인 평면과의 공면과의 교선인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일변수 함수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편도함수 편미분계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일변수 함수에서의 극값을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극값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페르마 띠에름이 이변수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변수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극값이 갖는다면 그 극값에서의 편미분계수는 0이 되겠다. 편미분계수가 0인 점 혹은 편도함수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극값을 판단하는 방법이 이계도함수 판정법. 조금 복잡하죠? 이계도함수 판정법이 함수에 대한 이계편도함수를 계산하더라. xx에 대한 이계편도함수 크리티컬 포인트, 그리고 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함수값. 여기서 빼죠? 뭐를 빼냐면은 x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에 대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에 대한 제곱의 차를, 이 차가 양수일 때 xx에 대한 이계편도함수, 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가 양수이면 극소, 음수이면 극대. 만약에 이 값이 음수이거나 0이면 판정할 수가 없죠. 음수일 때가 새들 포인트, 0일 때는 판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도함수 판정법. 특히 x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와 yx에 대한 편도함수를, 이계편도함수를 고민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왜냐하면 x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를 계산해야 될지 yx에 대한 이계편도함수를 계산해야 될지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아이디어가 푸비니 띠어럼. 푸비니 띠어럼이 아니죠. 갑자기 왜 푸비니 띠어럼이 나왔죠? 바로 클레로 띠어럼. 클레로 띠어럼이라는 것은 이계편도함수가 이변수 함수의 도면에서 연속이면은 x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와 yx에 대한 이계편도함수가 같다는 클레로 띠어럼. 그리고 반복적분, 다중적분. 반복적분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로 적분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적분을 반복할 때 적분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영역에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이제 중적분이 이제 개념이죠. 이때 중적분에서 적분 순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분 영역에 대한 스케치가 돼야 된다. 평면에서 적분 영역을 스케치했을 때 x축, y축에 정사형한 구간이 단일 구간으로 주어지면은, x축에 정사형했을 때 단일 구간으로 주어지면은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는 거. 그러면 반복 적분의 개념이 사용이 되는 거죠. 특히 좌표 평면에서의 적분 영역이 원펀과 관련되면은 극좌표 변수 변화를 한다는 거. x 이꼴 r 코사인 세타와 y 이꼴 r 사인 세타. 그러면 에어리어 엘리먼트 DA가 주의해야 될 거는 dx라는 디퍼런셜, dy에 대한 디퍼런셜을 계산하면 안 된다. 왜? 극사각형이란 넓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리어 엘리먼트 어떻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r, dr, d세타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삼변수 함수에 대한 삼중적분, 시각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직사각형 상자에서의 삼중적분은 직사각형에서의 중적분과 같은 푸비니 띠어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직사각형 상자가 아닌 일반적인 입체에서의 삼중적분은 중적분에서의 반복적분, 적분 순서를 고려하는 것처럼 곡면을 스케치를 해야 된다. 곡면을 스케치한 뒤에 XY 평면에 정사형했을 때 단순 연결 영역으로 나오면 XY 평면에서의 중적분을 마지막에 하고 Z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 마찬가지로 삼중적분에서도 변수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원기둥 좌표와 관련되거나
구면좌표와 관련되면은 볼륨 엘리먼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다시 얘기하지만 dx, dy, dz에 대한 디퍼렌셜의 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원기둥 좌표에서는 볼륨 엘리먼트, 원기둥 좌표, 원기둥을 떠올리시라고 했어요. Z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원기둥. 그러면 XY 평면에서는 반지름의 R, 회전각 세타. 그래서 볼륨 엘리먼트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R, dz, dr, d세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구면 좌표에서는 볼륨 엘리먼트가 중심이 원점을 하고 반지름의 R인 구면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어요. XY 평면에서의 회전각 세타. 전통적으로 범위를 0에서부터 360도까지. Z축에서의 회전각. 전통적으로 파이로 표시하고 0에서부터 180도. 따라서 볼륨 엘리먼트가 어떻게 주어진다? R제곱 사인 파이 dr d세타 d파이. 그런데 극좌표도 원기둥 좌표도 구면 좌표도 아닌 변수 변환에서는 야코비안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된다는 거. x가 uv에 대한 함수로 y가 uv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표현되면은 야코비안이라는 것은 x에 대한 u에 대한 편도함수, x의 v에 대한 편도함수, 일행 y의 u에 대한 편도함수, y의 v에 대한 편도함수를 이행으로 하는 2차 정사각형열의 행렬식으로 야코비안을 계산하고, 이 야코비안이 바로 볼륨 엘리먼트, 에어리아 엘리먼트와 관련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극좌표 변수 변환에서의 야코비안은 R, 원기둥 좌표에서의 3차 정사각형열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해야 돼요. R 세타 Z니까 야코비안이 R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런데 구면 좌표에서는 야코비안이 마이너스 R제곱 사인 파이. 볼륨 엘리먼트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을 쳐야 되겠죠. 양수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다중적분에서의 변수 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벡터 미적분학에서 선적분. 곡선의 길이 위에서 적분하는 거죠.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디퍼렌셜. 그럼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곡선의 길이 위에서, 그래서 구간적분으로 바뀌어진다. 그린의 정리란 이 곡선이 단순 닫힌 곡선이면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개인 영역 D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게 그린 띠어럼. 자, 그럴 때는 선적분의 피적분 함수의 형태가 특수 형태로 나타나야 되죠.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면은 이 선적분은 중적분과 같다. 그린 띠어럼. 마지막으로 곡면적분. 자, 곡면적분이라는 것은 곡면의 넓이 위에서 적분하는 거다. 3변수 함수로. 자, 곡면 S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UV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U에 대한 편도함수와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이 곡면의 법선 벡터가 된다는 기하학적 의미. 그리고 이 법선 벡터의 크기가 U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접선 벡터와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접선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팽사변형의 넓이가 되므로 이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피적분 함수로 하는 중적분이 UV가 정의되어 있는 도메인에서의 중적분이 곡면의 겉넓이가 되겠다는 것. 그럼 이 곡면적분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UV에 대한 도메인 D 위에서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중적분하는 게 바로 공면적분이라는 거. 특히 이 외적은 데피니션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텐데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특수한 공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자. 법선 벡터를. X성분과 Y성분을 변수로 하는 Z성분에 대한 함수. 이와 같은 공면을 몽주 패치. 몽주 패치에 대한 법선 벡터는 기억을 하고 있자. X성분의 U에 대한 편도함수 마이너스, Y성분의 V에 대한 편도함수 마이너스, 그리고 Z성분은 1. 또는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Z성분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특히 공면적분은 미분계약 가우스-보넷 포뮬러에서 사용된다는 거. 지금까지 벡터 해석학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형대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